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바이오오케스트라 채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RNA AS 안티센스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라는 RNA 치료제 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치해 있는 곳은 보스턴의 제이팟,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의 으로부터 뉴로사이언스 어워드를 수상을 하면서 두 곳의 오피스, 한 곳의 오피스와 한 곳의 웬랩이 생겼습니다. 보스턴에 오피스가 하나 있고 뉴욕의 제일랩에 실험실이 하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 본사가 위치해 있는 곳은 대전시 그 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좀 이따 설명드릴 약물 전달 시스템을 생산하기 위한 GMP 컴플라이언트 설비를 3,000평 토지 위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 참고로 2021년 현재 저희 전체 인원은 64명, 특허는 61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엔들리스 프론티어 랩이라고 일종의 Y 컴비네이터 같은 그 뉴욕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그 카카오라는 기업과 그 바이오오케스트라라는 기업 두 개 기업만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작년에 그 프로그램을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2021년도 7월 달에 바이오젠의 아주카누마비 사상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세상의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이제 인류가 정복하지 못할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알츠하이머의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의견은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츠하이머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 수십 년 전부터 정설로 굳혀져 온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경증 초기 치매가 생기기 20년 전부터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병리 단백질이 먼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타우라는 병리 단백질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뇌의 구조가 굉장히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지 기능이 훼손이 되면 그때 시점에서야 이제 경도 인지 장애로서 그 초기 치매 환자라는 것을 이제 의사가 진단할 수 있고 환자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경도 인지 장애가 생기기 20년 전부터 이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병리 단백질이 생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 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 또는 염증 그 어떤 한 가지만을 주목을 해서 약을 개발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은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같은 병리 단백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아주카누마비 갖고 있는 인플라메이션, 그러니까 염증의 부작용을 오히려 줄여드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하나씩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려면 약물이 결국은 뇌 안까지 깊숙이 전달이 돼야지만 그 약물의 치료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바이오젠의 아주카누마비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2% 정도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고 있는데요. 저희 약물은 7% 정도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했을 때 뇌까지 약물이 잘 전달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물론 데이터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 RNA라는 것과 그에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라는 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바이오 마커 기반의 임상을 통해서, 다른 말로는 환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특정 마커가 많이 오버익스프레션 돼 있는지, 그다음에 약물을 처리를 했을 때 그 약물의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임상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치매 환자 수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치매 환자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현재는 2021년 현재로는 우리나라 인구의 수에 맞먹는 6천만 명의 그 환자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시장 조례가 정확하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는데 2018년 현재 그 치매 관리 비용은 약 US 달러로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1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약 2 트릴리언, US 달러로 2 트릴리언이면 하나로 약 2,200조 원 정도의 그 치매 관리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상 조건부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아주카누마비의 가격이 56,000달러, 그리고 전 세계 치매 환자 수가 지금 현재 6천만 명인 거를 고려를 해서 6천만 명 곱하기 6천만 원을 하면
단순히 계산했을 때 약 최대 3,600조 원까지 시장의 크기가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왼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병증이 진행되는 과정,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병증이 치료되는 과정인데요. 이제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먼저 보여드린 건데 하나씩 뒤에서 데이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이 다 이제 과학을 저희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학을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긴 한데 저희 오늘 설명드릴 데이터를 설명드리려면 일부 조금 간단한 센트럴 도그마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서요. DNA 정보를 mRNA가 읽어오는 과정을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고 그 mRNA가 리보솜과 만나서 프로테인을 생성하는 과정을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간단하지만 이 마이크로 RNA가 mRNA를 이니비션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필요로 하는 정상적인 프로테인들이 생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알츠하이머 질환이 생겼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 마이크로 RNA와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파란색 안티센스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를 약물로 쳤을 때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데이터로 하나씩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 배경 설명이고요. 그래서 병증이 진행되는 과정과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치료제를 약물로 어떻게 전달하는지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알츠하이머 브레인뱅크에서 저희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조직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한 결과 마이크로 RNA 4853P라는 특정 마이크로 RNA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이 과발현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플라즈마, 그리고 그 뇌척수액, CSF 등에서 분석을 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특정 4853P라는 마이크로 RNA가 굉장히 과발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증이 진행되는 단계가 진행되면서도 특정 마이크로 RNA 4853P가 과발현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특정 마이크로 RNA가 이제 증가를 한 거지만 정말 이게 결과인 건지 원인인 건지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상 동물의 특정 마이크로 RNA를 주입을 했을 때 알츠하이머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원인 물질일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정상 마우스에다 마이크로 RNA 4853P를 인젝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이 굉장히 빨갛게 잘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우 프로테인이 뉴런의 엑손을 따라서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설명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고 3번은 신경 가소성이 훼손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 4번은 아스트로사이트나 마이크로갈리아 같은 뇌에 있는 면역세포의 그 염증과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과정을 확인을 했고 5번째로는 정상 마우스의 인지기능, 장기 인지기능과 단기 인지기능 둘 다 모두 다 망가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태까지 과학계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저희 마이크로 RNA 4853P를 쳤을 때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같은 병리 단백질 생성, 그 다음에 면역 세포의 훼손, 신경 가소성의 훼손, 인지 기능의 손상, 오늘 데이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염증의 증가까지 알츠하이머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명백하다는 것을 저희가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제를 개발할 것인가? 라고 마이크로 RNA에 상부로적으로 결합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를 쳤을 때 과연 치료 효과가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한 결과 그 마우스 모델, 그러니까 5XFAD나 3XTG 같은 그 알츠하이머 미믹 마우스 질환 모델에서 4853P를 이니비타는 안티센스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를 쳤을 때 아밀로이드 베타가 감소하고 타우 단백질이 감소하고 신경 염증이 줄어들고 그리고 인지 기능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처음에 이제 그 뇌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 RNA 4853P라는 걸 인젝했을 때 알츠하이머 퇴행성 뇌질환이 생기고 그거를 반대로 안티센스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생기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원인 물질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치료제로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모드 오브 액션 때문에 이런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핵심만 설명을 드리면 크게 3가지의 프로테인이 작용을 합니다.
CD36, PGC1알파, SIRT1입니다. CD36은 이제 보통 이제 파고사이틱 액티비티라고 하는데요.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나 병리 단백질 같은 뇌 안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잡아먹는 활동을 파고사이토시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PGC1알파 SIRT1 같은 경우는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그 면역 세포가 잡아먹은 병리 단백질 같은 걸 이렇게 내부에서 분해해 주는 역할. 그리고 SIRT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 세크레테이즈라는 것도 이제 증가시키고 PGC1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세크레테이즈를 오히려 감소시켜 주고요. 그다음 PGC1 알파의 기능은 미토콘드리아를 바이오지네시스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CD36은 아주 과학자분들이 듣기엔 조금 어색하게 느끼시겠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뇌 안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제거하는 청소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GC1 알파 같은 경우에는 뇌 안에 있는 면역 세포가 망가져 있는 것을 다시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의사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SIRT1 같은 경우에는 청소 쓰레기통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주는 정리 담당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과학적으로 알츠하이머 관련된 질환들, 그러니까 증상들,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염증 같은 것들이 저희 모두 액션상 모두 다 동시에 해결이 됐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약의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하나씩 이제 마이크로 RNA가 감소하고 SIRT1, PGC1 알파, CD36 증가한 걸 보여드린 거고요.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카누맙이 염증을 갖고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형 4대 병원에서도 처방을 거절을 했고 FDA 심사위원들이 다 사임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병리 단백질을 제거할 뿐더러 오히려 인플라메이션, 염증과 관련된 인자들이 더 감소했다라는 특이한 장점이 있는 약물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농도 디펜던트하게 아밀로이드 베타가 줄어드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츠하이머 외에 루게릭, 파킨슨 등의 이제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하나씩 확인을 하고 있고 모두 다 제3의 독립기관에서도 검증을 받고 있는 상태고 독립 CRO에서도 여태까지 이렇게 괜찮은 좋은 루게릭 데이터를 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계속 저희의 효과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리 마이크로 RNA를 이용해서 알츠하이머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도 한국식약처의 품목허가를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약물을 근데 이제 RNA 치료제는 이게 주사할 수 있는 방법이 뇌 척수에다가 주사하는 방법도 있고 정맥 주사를 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잘 발달된 전달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 개발한 것은 이제 패길레이션 기반의 새로운 이제 마이셀을 형성을 해서 그 마이셀 안에 이온 결합을 통해서 패길레이션 백본과 RNA 치료제가 결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마이셀 표면에 아미노산 리간드를 붙여서 그 뇌에 있는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가 아미노산을 인식해서 트랜사이토시스를 생성시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는데요. 특정 타겟팅하는 리셉터는 라지 아미노 애시드 트랜스포터 1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약물이 투과되는 걸 여기 동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최초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쥐에서 정맥 주사를 했을 때 노란색의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서 빨간색 약물들이 이 녹색의 뇌 공간으로 침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글로벌 빅파마 한 군데가 지금 기술 이전 실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일본의 대기업에서 공동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여러 대기업과 함께 기술 이전 또는 공동 연구를 위해서 실험 및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데이터를 글로벌 빅파마들도 처음 보는 자료여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밸류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멀티플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 치료제가 있고 아주카누맙 대비 수십 배 이상 더 뛰어난 효과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약물을 뇌 안쪽 깊숙이까지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체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환자의 질병 진척 척도 또는 치료 척도를 관찰할 수 있는 진단기기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빅파마들이 지금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기술 이전을 위한 실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팀을 좀 소개를 드리면
류진엽 대표이사께서는 이제 동경대학교에서 명역병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하버드 매사추세츠 스쿨에서 하스피털에서 이제 박사 후 연구 활동을 하셨고요. 닥터 루이스 오데아 박사님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대부분 머더나라는 회사를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머더나하고 아이오니스 같은 세계 글로벌 RNA 치료제 회사에서 28년간 칩 메디컬 오피서 최고 의학 책임자로 근무를 하셨던 분께서 9월 1일부터 바이오 오케스트라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칩 메디컬 오피서로서 일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 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프랙티스, 그러니까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팀 구성은 일본, 미국, 영국 등 이제 각국에서 한인 과학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과학자까지 저희 사이언스에 동감을 해주시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제대로 개발해보자라는 뜻을 같이 모아서 같이 모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양대학교 루게릭 센터의 김승현 교수님,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의 신영근 교수님,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의 손우찬 교수님, 그리고 LG화학 출신의 옥종화 박사님들께서 이제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리 보드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만 소개를 드렸지만 메신저 RNA가 요즘 mRNA 백신으로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근데 머더나에서 루이스 박사님이 하셨던 일은 미국 국방부 다르파로부터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고 초기에 mRNA 백신 개발할 때 참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mRNA 백신을 임상을 진행하는데 루이스 박사님도 같이 참여를 하실 생각입니다. 저희 조직도는 이제 크게 이제 RNA 팀, 그 다음에 임상기획 팀, 그 다음에 경영관리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동지구에 전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 약물 전달 시스템을 GMP 그레이드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 설비를 건설 중에 있고 이와 관련된 인력을 계속 채용 중에 있습니다. R&D 파트에 있어서도 알츠하이머, 파킨슨, 루게릭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뿐만 아니라 mRNA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동참을 해주실 꿈이 있는 과학자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2년도 내년 6월 달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하고 2023년도 초반까지는 실제 주식이 거래되는 플랜으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해 있는 곳은 대전이고 서울 인근이 아니어서 이동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 사이언스를 공감해 주시는 분들은 심지어 미국, 일본에서도 저희 회사의 대전에 와서 같이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은 자금 상황상 못하고 있지만 상장을 하게 되면 기숙사를 설립을 해서 국내 다른 지역 뿐만 아니라 외국에 계신 분들도 대전에 와서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과학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해 보고 싶은 과학자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바이오 오케스트라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바이오 오케스트라는 앞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알츠하이머나 루게릭병 또 파킨슨병 같은 뇌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회사라고 하는데요. 지난 6월에는 신경과학 분야의 수상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들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실지 기대가 되고요. 혹시 바이오 오케스트라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온라인 채용관을 눈여겨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말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